지난 방송에서 제가 왜 우리 대한민국적인 이 부동산 상황, 이 사정 속에서 무주택자로 머물면 안 되는지, 무주택자는 왜 위험한지, 그래서 오늘부터 한 편 한 편 그 이유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오늘은 특히 왜 전세로 머무는 것이 손해가 날 수밖에 없는지, 전세로 머무는 게 왜 본전이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리 주변에 보면 자금 여력이 분명히 있으세요. 네, 돈도 있고 한데 계속 일부러 전세로 머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왜 집을 사지 않으시냐고 이렇게 여쭤보면 전세로 머물면 집값이 뭐 오르거나 떨어지느냐 본전이 아니냐. 나는 전세를 하는 게 좋다. 오르는 것도 뭐 별로 마땅치 않고 뭐 떨어질 때도 전세로 머물면 손해가 아니니까 나는 계속 전세로 살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것이죠. 특히 이제 좀 젊은 분들 위주로 또 전문직이나 이렇게 벌이가 있으신 분들이 오히려 전세로 사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오늘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세로 사는 것이 왜 본전도 아니고 손해가 될 수밖에 없는지 그 5가지 또 나눠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세가 본전이 아닌 이유 그 첫 번째 이유입니다. 자, 첫 번째 이유는 전세로 살면요, 이 집값 상승 시기에 상당한 이 자산상의 격차가 벌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서울에 20평당 6억짜리 집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봅니다. 자, 집값은 6억이고 이 집의 전세 가격은 한 4억 정도 지금 할 겁니다. 그래서 4억에 어떤 분이 전세를 들어 있고요. 이 집의 집주인은 이 4억의 전세를 끼고 본인의 돈은 이제 2억만 투자해서 집을 갖고 있는 셈인 거죠. 오히려 이 집 한 채에 들어간 돈은 이 세입자분이 더 많이 들어간 겁니다. 4억. 집주인은 2억. 그쵸? 근데 2억을 갖고 등기부등본, 소유권을 갖고 있는 셈이죠. 그런데 이 집이 만약에 가격이 올라서 이 최근 우리 서울 집값처럼 이렇게 많이 오르면요, 이 6억짜리가 8억도 될 수 있고 10억도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최근 서울 집값은 6억짜리가 10억이 된 그런 곳들이 많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6억짜리 집이 10억이 됐다면 이 세입자로 머물렀던 분은요, 본인 돈이 4억이 들어갔죠, 거기에. 근데 10억이 오르는 동안 본인의 이익은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손해도 없습니다. 그냥 4억으로 계속 머물러 있으니까요. 근데 이 집주인은 어떻습니까? 2억 원. 2억 원을 소위 투자를 하고 이 4억 원 전세금은 레버리지로 사용을 한 거죠. 그러고서 집값이 4억이 올랐습니다. 2억을 투자해서 4억이 올랐으니까 이 기간을 생각하지 않은 수익률을 따져보면 200%, 200%, 2억에서 4억이 됐습니다. 이 집주인이 2억을 투자해서 4억을 소위 버는 동안 우리 세입자분은 4억의 이 자산이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 이게 집값 상승기에 나타나는 아주 전형적인 이런 자산 격차가 벌어지는 아주 대표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집값은 물론 오르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는 겁니다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집값은 하방 경직성이 굉장히 높아서 한번 오른 집값은 떨어지기도 합니다만 많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오를 때는 또 많이 오른다는 것이죠. 이것 때문에 집값 상승기 때 전세로만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큰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전세를 사는 것이 무조건 본전이다라고 하는 게 왜 오류이냐. 이거는 우리가 상식이라고 할 수 있는 인플레이션을 고려하지 않은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전세 4억 원으로 계속 내가 있었다. 그래서 2년 뒤에 만기 때 4억 원을 그대로 찾아간다. 본전 아니냐? 아니라는 것이죠. 그 2년 동안 물가가 얼마나 올랐을까요? 예전에는 일반 소비자 물가가 한 해에 보통 한 5%씩 올랐습니다. 2년이면 5%씩 2년만 올라도 10%도 아니고 이 물가는 복리로 오르기 때문에 10%가 더 오르는 것이죠. 최근에 물가 상승률은 물론 이제 한 3%, 때로는 2%에도 머물기도 했습니다만 물가는 분명히 오릅니다. 계속 시간이 가면 갈수록 경제가 성장할수록 물가는 오를 수밖에 없는 것이고, 물가가 오르는데 내가 이제 이 현금을 그대로 갖고 있는 게 결코 이게 본전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지금 예컨대 4억을 갖고 있었는데 2년 뒤에도 4억이다? 이건 4억이 아닙니다. 최소한 한 10% 정도는 깎였다는 얘기죠. 한 4천만 원 정도는. 4억이 한 3억 6천만 원 정도의 가치밖에 못한다. 물가 상승률 한 4, 5%라고 이제 가정했을 때. 자, 그런데 2년이면 차이가 크게 나지 않겠습니다만 2년이 아니라
보통 전세를 오래 살면 뭐 4년, 6년, 10년까지도 살지 않습니까? 이 4억이라는 전세 금액을 10년 동안 계속 전세로 머물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10년 뒤에 4억이 지금의 4억하고 가치가 똑같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3억, 때로는 막 2배로 폭락해가지고요. 돈 가치가. 4억이 10년 뒤에는 2억 정도의 가치밖에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걸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세로 계속 머무는 게 결코 본전이 아니다. 자, 전세로 사는 것이 본전이 아닌 세 번째 이유는요. 전세 2년을 살면 통상 이제 2년마다 이사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뭐 2년을 더 살 수도 있습니다만. 근데 이렇게 이사를 할 때마다 우리가 그냥 막상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많은 비용이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이사를 한번 할 때마다 얼마나 많은 그런 비용이 발생을 합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이사 비용부터 시작해서 집을 알아보는 데에 따른 그런 뭐 중개 수수료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이사할 때에 따르는 그 많은 부대 비용들, 이게 그냥 우리가 내 집을 한 채 마련해서 그냥 그 집에서 오랫동안 그냥 사는 거에 비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비용 발생이 굉장히 많이 된다는 겁니다. 이거 절대 무시할 수 없는 거거든요. 네. 자, 전세로 사는 것이 본전이 아닌 네 번째 이유입니다. 자, 굉장히 중요한 이유인데요. 상식적인 것 중에 하나입니다만 전세금은 계속 오른다는 것입니다. 도표를 여러분께 보여드릴 건데요. 자, 지난 30년간 서울 아파트의 평균 전세 가격은 이렇게나 많이 올랐습니다. 30년 전에 비해서 이 지수상으로 보면 거의 20에서 100이 된 거니까 5배가 오른 겁니다. 5배. 30년 동안 5배. 뭐 강남처럼 많이 오른 곳은 뭐 30배보다 훨씬 더 오른 것도 있을 것이고요. 자, 이 전세금이 계속 오른다라는 거를 절대 간과하면 안 됩니다. 자, 이 전세금 상승 비율은요, 우리 경제 상승률하고도 굉장히 비슷하고요. 물가 상승률하고도 굉장히 비슷하고, 가장 비슷한 상승률은 통화량 증가율하고 굉장히 밀접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결국 전세 가격도 시간이 지나면 세입권 가격이 500원에서 1000원이 되듯이 1000원에서 2000원이 되듯이 전세 가격도 똑같이 오른다는 말입니다. 전세 가격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재화라는 얘기입니다. 물가 오르듯이 똑같이 오르는 것이다. 자, 그런데 계속 전세로만 산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계속 2년마다 4년마다 전세 가격을 올려줘야 됩니다. 네. 자, 근데 이거를 만약에 이 전세금 올려주는 그 돈으로 만약에 투자를 했더라면, 내지는 다른 곳에 이걸 이용했더라면 어땠을까요? 이건 이제 한편으로 얘기하면 전세 가격을 올려줬을 때 대단히 많은 기회비용을 상실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맞다라는 것입니다. 자, 전세로 사는 것이 절대 본전이 아닌 5번째. 자, 마지막 이유인데요. 자, 이 마지막 이유가 저는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 전세로 계속 머물면 부자가 되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자, 제가 아는 젊은 후배분이 한 분 계신데요. 이분은 집값, 이 주거비용에 돈을 들이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소비적인 생활을 하시는 분이신데, 그리고 젊다 보니까 이분은 계속 새 아파트를 고집하십니다. 그래서 2억 한 5천 정도 되는 이 주거비용을 갖고 계속 2년마다 새 아파트로 옮겨 다니십니다. 처음에는 서울 남쪽 수원 광교신도시 입주할 때 전세 가격이 쌀 때 2억 얼마에 사시다가 2년이 지나니까 전세 가격이 많이 오르니까요. 거기서 또 입주를 많이 하는 저기 뭐 동탄 이런 데로 이사를 하십니다. 거기도 이제 그 가격이면 하거든요. 그리고 또 거기 동탄에서 2년이 지나면 또 전세 가격이 또 오르면 그 아래 뭐 오산으로, 그 다음에 평택으로, 이렇게 집값이 싼 전세 가격이 오르지 않는 곳으로 계속 이동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분은 계속 새 아파트에 산다라고 좋다고 자랑을 하시지만 제가 보기에 이거는 절대 자랑할 일이 아닌 겁니다. 이분은 지난 한 6년에서 8년 동안 제가 모르긴 몰라도 자산의 상승, 자산의 발전이 거의 없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주거비용에 들인 그 2억 한 5천만 원 정도 되는 전세 금액이 제일 큰 재산이고, 벌이는 계속 늘어갑니다만 그 늘어가는 벌이는 좀 소비적인 거에 돈을 쓰고 물건을 사고 좀 즐기고 이런 거에 많이 소비를 하는 것을 제가 봐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요, 재산의 거의 70% 이상이 부동산에 담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집은 그냥 이게 거주의 한 형태이기도 합니다만 우리 일반 사람들의 부의 가장 큰 그릇입니다. 이 그릇에 가장 많은 내용물이 담겨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내용물은 시간이 갈수록 커져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점차 부자가 될 수 있는데 가장 이 주춧돌을 제대로 세울 수가 있는 것인데 이 집을 통해서 부를 늘려갈 수 없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상황에서 나는 부자가 되고 싶다? 부자가 될 것이다? 이거는 굉장히 좀 어불성설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뭐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겠지만 우리나라에서 이 근로소득으로 인한 이 상승 이게 집값 상승분을 절대 따라가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 역사가 그대로 보여주고 있거든요. 자, 그런 만큼 여러분들이 전세로 사는 것이 좋다, 전세로 사는 것이 본전이지 않느냐, 전세로 사는 게 가장 안전하지 않느냐, 이거는 절대 맞는 얘기가 아니니까 이 시간 이후로는 한시라도 빨리 내 집 마련을 내 형편에 맞게 하시는 쪽으로 생각을 바꾸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